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본격화한 배경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나 신형 무기 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전장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냉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전차는 더 두꺼운 장갑, 더 강력한 포, 더 높은 출력의 엔진을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전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상공에는 위성 감시 체계와 드론이 상시 채공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다층 대전차 미사일과 네트워크화된 감시 센서가 깔려 있다. 이 환경에서 단순히 강한 전차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K2 흑표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기동력, 사격 통제, 방어력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었고 실제 수출을 통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흑표의 성공은 동시에 한계도 명확히 드러냈다. 중량은 이미 55톤을 넘었고 향후 장갑과 방호체계를 더 강화할 경우 60톤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도심 작전과 교량 통과, 전략 기동에서 점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엔진과 변속기 일부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과 운용에서 구조적인 약점으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전략적 리스크였다. 실제로 과거 일부 수출 협상 과정에서 파워트레인 관련 승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는 방산업계 내부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전차는 국가주권 무기체계의 상징이다. 핵심 동력 계통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시에 물론이고 평시 외교 환경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에서 가장 먼저 파워팩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전장의 요구 조건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드론과 위성 감시가 결합된 환경에서는 전차의 열 신호와 소음이 곧바로 위치 노출로 이어진다. 과거처럼 숲이나 지형에 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짧은 시간 동안 목표에 접근하고 사격을 끝낸 뒤 즉시 이탈하는 능력이 생존의 핵심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최고 속도가 아니라 순간 가속과 저소음 기동,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의 반응 속도를 요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디젤 중심 전차의 한계가 드러난다. 전통적인 전차 엔진은 높은 출력은 제공하지만 소음과 진동, 열 방출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다. 시동과 가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는 아무리 개량해도 남는다. 차세대 전차가 전기 구동 요소를 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연비 개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구상한 K3는 이러한 전장 환경 변화를 전제로 출발한 프로젝트다. K3는 흑표의 단순한 후속이 아니라 전차 운용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더 무거운 전차가 아니라 더 가볍고 더 조용하며 더 빠르게 반응하는 전차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차체 설계, 포탑 구조, 동력 계통을 동시에 새로 설계하는 고난도의 접근이 선택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K3 개발의 출발점이 포나 장갑이 아니라 파워팩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전차 개발 순서와 완전히 반대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장에서 기동과 은밀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강한 전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차, 들리지 않는 전차,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전차가 승리한다는 판단이 K3의 모든 설계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 이제 K3는 단순한 개념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시험과 검증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파워팩, 고무궤도, 무인 포탑, 인공지능 화력 통제라는 요소들은 각각 따로 보면 실험적 기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다.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분명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K3 개발의 핵심인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왜 기존 전차의 개념을 뒤집는 기술인지, 그리고 2000마력급 출력이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K3의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출력 수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이 파워팩은 전차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존 주력 전차는 하나의 대형 디젤 엔진이 변속기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단일축 구조였다. 출력은 충분했지만 저속에서의 토크 제어, 급가속, 그리고 정숙성에서는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K3는 이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했다. K3에 적용되는 개념은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병렬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팩이다. 디젤 엔진은 지속적인 고출력을 담당하고 전기 모터는 순간적인 폭발적 토크와 저소음 기동을 맡는다. 디젤 단독 출력은 약 1500마력급으로 설정되지만 전기 모터 2기가 동시에 개입할 경우 상시 출력은
1800마력 이상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부스트 모드가 활성화되면 순간적으로 2000마력에 도달하는 구조다. 이 수치는 단순한 최고 출력 경쟁이 아니라 가속 성능과 반응 속도를 위한 설계다. 전차 전투에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노출 직후 수초다.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까지의 시간, 첫 가속 구간에서의 반응 속도는 생존과 직결된다. K3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이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전기 모터는 디젤 엔진이 완전히 회전수를 올리기 전부터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한다. 그 결과 50톤 급차체가 정지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시속 50km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차 전술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정숙성이다. 전기모터 단독 주행 모드에서는 엔진 소음과 열 신호가 극도로 억제된다. 야간 도심 작전이나 근접 침투 상황에서 기존 전차는 아무리 조용히 움직여도 엔진음과 열 배출로 인해 일정 거리 안에서는 탐지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K3는 전기 모터만으로 단거리 기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소리 없이 접근하는 전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실현한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는 단순히 소음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열 관리 측면에서도 혁신적이다. 디젤과 모터를 병합 운용하는 구간에서도 냉각계통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시험 자료에 따르면 최대 출력 구간에서도 냉각 시스템은 일정 온도 범위를 넘지 않았다. 이는 장시간 고출력 기동 이후에도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도 K3 파워팩은 기존 전차와 차별화된다. 후방 엔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후방에 배치된 모터가 동력을 분산 전달하는 병렬형 구동 구조를 채택했다. 이 방식은 가속 시 차체에 걸리는 부담을 분산시키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후진 기동에서도 안정적인 토크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급속 후퇴 상황에서 순간적인 출력 증가는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회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차의 후진 능력은 과거에는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사격 후 즉각 이탈하는 능력이 생존성을 좌우한다. K3의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이 점을 고려해 후진 가속 성능까지 중시한다.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활용해 짧은 시간 안에 차체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도망치는 기능이 아니라 전술적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또한 연료 효율과 작전 지속 거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연비가 개선되면 보급 주기가 길어지고 이는 곧 전차 부대의 작전 자유도를 높인다. 특히 사막이나 광활한 평원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전략적 수준의 효과로 이어진다. 단순히 연료를 덜 쓰는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래 싸울 수 있는 전차가 되는 것이다. 결국 K3의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출력 경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을 체계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조용히 접근하고 순식간에 가속하며 사격 후 즉시 이탈하는 전차. 이 개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파워팩이라는 가장 어려운 영역부터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파워팩과 결합되는 차체 구조와 기동 시스템, 특히 고무궤도와 병렬 구동 구조가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본다. K3의 기동 개념이 혁신적인 이유는 하이브리드 파워팩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이 파워팩이 차체 구조와 궤도 시스템, 구동 방식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서 드러난다. 전차는 단순히 강한 엔진을 얻는다고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차체가 그 힘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지면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기존 주력 전차의 궤도는 대부분 강철 트랙을 사용해왔다. 강철 궤도는 내구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검증된 방식이지만 소음과 진동, 중량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도심이나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전차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K3는 이 전통적인 선택을 과감히 버리고 고무궤도를 핵심 요소로 채택했다. 고무궤도는 단순히 조용하다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량 감소 효과는 차체 설계 전체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궤도 자체의 무게가 줄어들면 현가 장치에 걸리는 부담이 감소하고 이는 곧 차체 구조를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K3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 전체 전투 중량을 50톤급으로 억제하면서도 차세대 무장을 탑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진동 감소 역시 중요한 요소다. 전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단순히 승무원의 피로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 사격 통제 센서,
전자장비, 과학장비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고무궤도를 적용하면 차체로 전달되는 미세 진동이 크게 줄어들고 이는 곧 사격 정확도와 센서 융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K3가 인공지능 기반 화력 통제와 다중 센서 융합을 전제로 설계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이브리드 파워팩과 병렬 구동 구조의 결합은 기동 특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전후방에 배치된 모터는 단순히 동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이 구조는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 시 차체에 걸리는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급격한 회피 기동에서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 능력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전차 미사일은 더 이상 단순한 직선 비행 무기가 아니다. 상단 공격, 예측 유도, 다중 센서 연동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협을 인지한 순간 차체를 짧은 시간 안에 안전각도로 이동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K3의 병렬 구동 구조는 바로 이 순간적인 회피 기동을 염두에 둔 설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후진 기동이다. 과거 전차는 전진 성능에 비해 후진 성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K3는 후진 역시 전술 기동의 핵심으로 본다.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활용해 사격 직후 빠르게 후퇴하면서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개념이 차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었다. 이는 전차를 정적인 화력 플랫폼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각을 바꾸는 기동형 무기로 재정의해야 하는 접근이다. 차체 하부 구조 또한 이 개념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고무 궤도와 병렬 구동은 지면 압력을 보다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이는 연약지방이나 도시잔해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을 가능하게 한다.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급가속이나 급제동 상황에서도 차체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점은 전투 중 조종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결국 K3의 기동 시스템은 하나의 요소로 설명될 수 없다. 하이브리드 파워팩, 고무궤도, 병렬 구동 구조, 차체 경량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술 개념을 완성한다. 조용히 접근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사격 후 즉시 사라지는 전차. 이것은 기존 전차 교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동 개념 위에 얹히는 화력의 변화, 즉 130mm 차세대 주포와 무인 포탑 구조가 왜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K3에서 화력은 단순한 파괴 수단이 아니라 기동 개념과 결합된 결정적 요소다. 더 강한 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한 전장에서 의미 있는 타격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관점에서 130mm 차세대 주포와 무인 포탑 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120mm 주포는 오랫동안 주력 전차의 표준이었다. K2 흑표 역시 이 체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차 방어력의 진화 속도는 120mm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복합 장갑, 반응 장갑, 능동 방어 체계가 결합되면서 관통력의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장거리에서 확실한 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 여유가 필요해졌고 이것이 구경 확장의 배경이다. 130mm 주포는 단순히 구경이 커진 포가 아니다. 포신 길이와 장약, 포구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체계다. 더 높은 에너지는 장거리에서의 관통력 향상뿐 아니라 탄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첫발 명중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현대 전차전에서는 교전 시간이 극도로 짧아졌기 때문에 한 발의 의미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그러나 구경 확장은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반동은 커지고 탄체는 무거워지며 포탑과 차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증가한다. K3는 이 문제를 기존 전차의 연장선에서 해결하지 않았다. 아예 무인 포탑 구조를 전제로 삼아 설계를 다시 시작했다. 승무원이 포탑 내부에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포탑 내부 공간을 화력과 방어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인 포탑은 생존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포탑이 피격되더라도 승무원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승무원은 차체 하부에 격리된 공간에 배치되어 장갑으로 보호받는다. 이는 전차가 단 한 번의 피격으로 전투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줄여준다. 전차의 생존성을 장갑 두께만으로 확보하던 시대에서 구조적 분산으로 확보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동장전 체계 역시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130mm 탄체는 크기와 중량 면에서 기존 120mm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 사람의 힘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K3는 전동 기반 자동장전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일정한 사격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장전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는 장시간 교전에서 화력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화력 통제 개념이 결합된다. 센서 융합을 통해 표적 정보를 통합하고 상황에 맞는 탐정과 사격 해법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구조는 승무원의 판단 부담을 크게 줄인다. 승무원은 복잡한 계산과 선택에서 벗어나 전술적 판단과 전장 인식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교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요한 점은 이러한 화력 강화가 기동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K3에서는 화력과 기동이 서로를 보완한다. 강력한 주포로 빠르게 타격하고 즉시 기동을 통해 위치를 바꾸는 흐름이 하나의 전술로 통합된다. 이는 과거처럼 전차가 진지를 잡고 버티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130mm 주포와 무인 포탑은 K3를 단순한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새로운 전차 세대의 출발점으로 만든다. 더 큰 포를 얹은 전차가 아니라 변화한 전장 환경에 맞춰 화력과 생존성을 동시에 재구성한 플랫폼인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선택이 산업과 수출,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 생태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K3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산업적 구조 변화에 있다. 차세대 전차 개발은 단일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작업이다. K3는 처음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전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완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파워트레인의 완전한 국산화다. 과거 주력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 일부 핵심 부품에서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다. 이는 평시 운용에서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수출과 장기 운용, 그리고 외교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K3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다. 엔진, 모터,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모두 국내 산업 기반으로 묶어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 자율성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전차 수출에서 구매국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운용 중단 리스크다. 특정 부품이나 기술이 제3국의 승인에 묶여있을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지보수와 개량이 제한될 수 있다. K3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운영 비용과 전략적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요소가 된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파워팩 개발을 중심으로 전환점을 만든다. 전기모터, 인버터,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결집한다. 이는 단순한 하청 구조가 아니라 기술 축적과 공동 진화를 전제로 한 협력 모델에 가깝다. 전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향후 다른 군수 플랫폼이나 민수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은 향후 기갑 차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갑차, 자주포, 공병 장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소음 기동과 에너지 효율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K3를 통해 검증된 기술은 이러한 분야로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다. 하나의 전차 개발이 전체 기갑 전력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도 K3는 명확한 포지션을 갖는다. 기존 서방 주력 전차는 중량 증가와 운용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K3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과 향상된 연비,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반의 정숙성을 무기로 내세운다. 이는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운용 환경과 잘 맞아떨어진다. 특히 장거리 작전과 높은 기동성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연료 효율과 유지 비용이 곧 전력 유지 능력으로 직결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업그레이드 경로다. K3에서 개발된 130mm 주포와 자동장전, 전자체계는 향후 기존 전차 플랫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전차를 운용 중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개량을 통해 전력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K3는 단일 모델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기술 패키지 수출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는다. 결국 K3 프로젝트는 하나의 전차를 넘어선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외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기술 자립, 수출 경쟁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산업적 선택이 장기적으로 전장 환경과 전차 운용 개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K3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K3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특정 국가의 전차보다 조금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는 전차라는 무기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전장은 이미 고정된 전선과 대규모 기갑 돌파의 시대를 지나 감시와 타격, 회피가 초단위로 반복되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전차는 가장 두꺼운 장갑을 가진 전차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전차다. K3는 이 변화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단순히 연비를 개선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차를 정지 상태와 저속 기동, 급가속이라는 서로 다른 전술 국면에 최적화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수단이다. 고무궤도와 병렬 구동 구조는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면서도 기동성을 유지해 전차가 더 이상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전차가 감시 자산이 밀집된 전장에서 독립적인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화력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 130mm 주포는 단순히 더 강한 관통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전 시간을 줄이고 첫 발로 전투의 흐름을 결정하려는 개념의 상징이다. 무인 포탑과 자동장전, 인공지능 화력 통제는 이 과정을 승무원의 부담 없이 반복 가능하게 만든다. 전차는 더 이상 인간의 반응 속도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전투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차 운용 교리 자체를 바꾼다. K3는 전면 돌파의 선봉보다는 기동형 타격 자산에 가깝다. 드론과 정찰 자산이 확보한 정보를 공유받아 빠르게 접근하고 짧은 교전으로 목표를 제거한 뒤 즉시 이탈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차를 보병과 항공전력, 무인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부로 만든다. 단독으로 싸우는 전차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가 되는 것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K3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전차 기술은 오랫동안 소수 국가가 주도해온 영역이었다. 그러나 K3는 이 구조에 균열을 만든다. 파워팩, 화력, 전자체계, 기동 개념을 모두 독자적으로 통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특정 기술 흐름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신호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참고하게 만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전장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은밀성과 기동성, 네트워크 대응 능력은 전차의 핵심 가치가 된다. K3는 이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설계와 시험을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앞으로의 전차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결국 K3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무겁고 둔한 철의 괴물에서 빠르고 조용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전투 플랫폼으로의 전환.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가장 앞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한 세대의 전차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전차 전력의 기준을 다시 쓰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품고